당첨만 되면 30억!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은 그야말로 로또라고 불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청약.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구 한번 보세요. 현금 20억 내고 30억 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열기를 이 한 문장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권 당첨 같은 얘기죠. 네, 무려 30억 원. 이게 그냥 당첨만 되면 바로 생기는 시세 차익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아파트가 바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 하나인 반포에 지어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랜드마크급 아파트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걸까요? 보시면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라는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브랜드는 삼성물산의 레미안이잖아요. 여기에 세화고 같은 명문학군, 구반포역 바로 앞 초역세권, 그리고 바로 옆에 반포 한강공원까지. 이건 그냥 완벽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래서 로또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레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28억 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의 시세예요. 거긴 지금 65억 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첨되면 앉은 자리에서 거의 30억 원이 넘는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꿈꾸던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부가 이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거죠. 네, 바로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고가주택 살 때 대출을 아주 깐깐하게 하겠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좀 잡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아예 가격대별로 딱 정해버렸어요. 15억까지는 최대 6억, 25억까지는 4억, 그리고 2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고작 2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의 문은 아주 좁아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칙,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아까 그 꿈의 아파트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인기가 많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8억 원이었죠. 28억. 그럼 아까 봤던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바로 25억 원 초과 구간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이 믿기시나요? 고작 2억 원입니다. 28억짜리 집을 사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대체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26억 원. 네, 26억 원입니다. 분양가 28억에서 대출 2억을 뺀 금액이죠. 이 돈을 순수하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청약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한 아파트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어떤 규제가 적용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새로 청약하는 일반 분양자들은 방금 본 것처럼 대출이 2억, 4억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던 기존 조합원들은요. 이 대책이 나오기 전 규제를 적용받아서 감정가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상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공분양이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NH농협은행의 김효선 수석위원은 이런 현상이 사회적 불평등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빚내서 집 사는 투기는 막아야겠지만 그 결과로 아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뭘까요? 이건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실제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대출 규제가 그 기회로 가는 문을 아주 좁게 만들어버렸죠. 결국 고가 아파트 시장에는 현금 26억이라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셈이고, 이게 과연 공정한가? 앞으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와는 다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더 심각한 불평등을 만드는 정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